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민열전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봉남 이사 함께 하셨는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딱 얼굴 뵙는데 이렇게 화사한 웃음을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아주 제가 진행하는데 너무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근데 오늘 혹시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지금 배드민턴 치고 왔어요. 방금요? 네, 제가 뭐 거의 매일 치다시피 하는데 네. 주말에 저희 백년산 넘어서에 장수 배드민턴 코트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주말반에 제가 제일 막내라고 제가 총무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빗방울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가서 또 몇 게임 하고 또 산 넘어왔죠. 평소에 이사님이 그 보여주시는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그 그래. 긍정의 에너지의 원천이 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뭐 긍정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만 네, 또 나이가 들면은 또 막 세상을 또 막 관조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건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어디다가 높이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좋은 분들을 늘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또 그런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 저도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있겠지만 주고 받겠지만 저는 일이고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수인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들이 저로 하여금 이 세상 살만하네 이런 어떤 긍정의 메시지를 뭐 저희 뭐 물론 소중한 가족도 있지만 그런 데서 기운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긍정의 긍정의 에너지. 네. 뭐 사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본인이 좋은 사람이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압니다 사람들은. 네, 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그분들한테 주는 게 있겠죠. 그럼요, 네,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런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에 아주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네. 자,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을 언덕이라는 용어가 너무 정겹거든요. 네. 마을의 언덕 그림이 그려지고 왠지 이미지가 너무 그 평온한 이미지인데 네, 정겹죠. 네, 어떤 협동조합인지 궁금하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창립을 했고 네. 2019년도 어떻게 보면 7월에 새로 그 공동체 공간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저는 일단 이사를 맡고 있고요. 네네. 네, 제 직함은 이사이고 또 이사이다 보니 또 제가 했던 뭐 마을 공동체나 뭐 사회적 경제나 뭐 주민자치나 뭐 이런 영역에서의 뭐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뭐 현장의 연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조합 안에서는 조직 운영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맡고 있어요. 뭐 실무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사로서 결합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조합을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힘을 합치는 이제 그런 이사의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아주 적임자이신 것 같아요. 뭐 어쨌건 또 하다 보니 네. 네, 그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태가 한 10년 전에 거북골 네. 마을 사랑방이라고 제가 그렇죠. 들었는데 네, 네. 거북골도 굉장히 정겹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마을 사랑방이? 거북골 마을 사랑방은 뭐 서대문에서 이제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서대문이 아마 2011년도부터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2년도에 그런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네트워크가 이제 마을 네트워크라는 것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아마도 서울시의 정책적인 어떤 시장이 바뀌면서 네. 정책이 들어오면서도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 시기쯤에 마을 네트워크가 있었죠. 뭐 지금도 있고. 근데 시초인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어쨌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만나서 너무 좋은데 네네.
그냥 뭐 여기저기 옮겨 다녔던 거예요. 뭐 맥주집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때 없었어요. 네, 없으니까 누구 생일 파티 아니면 또 한잔하자 아니면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들 막 전전하면서 하다 보니 우리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어때? 라고 이제 고민할 시점에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사람들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만들어진 게 서대문 부모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나는 애를 다 키웠지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막 출자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해주고 젊은 부모들이 모였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동네 안에서 어른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만들려고 하던 그 그룹이. 네. 부모협동조합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면 그리고 거기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서울시의 부모협동조합은 1호로. 예. 왜냐하면 12년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막 눈 씻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구한 게 바로 거북골 마을 사랑방이 됐던 그 오래된 2층 집이었어요. 한 층인가요? 2층. 2층. 예, 아주 낡은. 그나마 싸서.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죠. 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시설이. 근데 이제 구청에서 나와서 보더니 위험 시설이 이거 가깝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어이구야. 왜냐하면 그 큰 길 건너에 주유소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은 계약금 1,000만 원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세상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궁리를 한 거죠. 이거 날릴 수 없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사협에 지금 같이 활동하고도 있습니다만 변경미 씨, 네. 뭐 신촌에 살고 있는데 지금 집을 내놨고 전세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데 내가 1억 원의 전세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는 2층에 살고 네. 1층을 그런 공간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뭐 여기는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걸 운영을 하고 월세 80만 원을 모아내고 그분은 이제 보증금을 대면 되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거북골 사랑방이에요. 그게 거북골 마을 사랑방이에요? 예, 거북골 마을 사랑방이고 그 스토리가 되게 대단해요. 왜냐하면 당장 그 집이 안 빠져서 여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잔금은 치러야 되는데 9천만 원이 없잖아요. 근데 9천만 원 빨리 다 갖고 오라는데 그 적은 돈이 그거를 아닌데. 이틀 만에 사람들이 다 먼저 내서 만들었어요. 일주일 만에요? 이틀 만에요. 이틀 만에요? 예, 누구는 50만 원, 누구는 2천만 원,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9천의 잔금을 다 치르고 들어갔죠. 와. 그리고 다시 그 이제 변경시 집이 빠지면서 나머지 9천만 원을 다 돌려준 거예요. 각각. 근데 저는 이제 이때부터의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 돈 그 집이 잘못되면 그렇죠. 그리고 변경시 집이 안 빠져. 뭐 어떡할 건데.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뭐 별일이 다 있었겠죠. 예, 그 별일을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골 마을 사랑방에 얽힌 스토리 정말 대단하네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습니다. 이사님 이 노래 아시겠죠? 아유, 그럼요. 네. 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그렇습니까? 네. 네,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네, 제가 김광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까? 예, 네. 서른 아리를 또 심하게 한 사람으로서의 이 서른쯤이라는 노래가 주는 어떤 그렇죠. 이, 느낌, 대부분 그 감성이 과정을 겪었으니까. 제 30대의 서른맞이를 반추하게 돼서도 훨씬 가슴 속으로 막 느껴지는 노래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죠. 지금 표정도 애절함이 녹아 있어요. 네, 이 노래에 대한 애절함이. 네, 지금 그 말씀 이어서 아까 거북골 마을 사랑방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시게 되는 연유가 좀 궁금해요. 네. 김봉남 이사님의 마을 활동 도대체 왜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쵸. 어떤 전사가 연유가 있는데,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뭐 저희 서대문이야 이제 어디 뭐 삼각산 마을이나 성리산처럼 몇십 년 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은 있었으나, 근데 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첫애를 낳고 어쨌든 대학 때 청년기에 막 꾸던 꿈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는 경력 단절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지금 요즘은 뭐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건 그때는 이제 좀 되게 우울감도 있었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다시 20대 꿈을 펼치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쌓였을 때 첫애를 낳고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서대 나가면서 너무 준비가 없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부모가 되는데 아는 게 없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물론 이제 엄마를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지만 또 이 요구하는 부모 역할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겪었던 엄마에 대한 엄마의 역할이 또 나도 내가 생각할 때는 겹일된 것이 있었고 그렇죠. 부모 역할이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나 역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막 혼란도 엄마이면서 나는 김봉남이어야 하는데 김봉남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정체성들이 되게 힘든 시기에
아이를 낳는 것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난산이었고. 그래서 이제 둘째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던 차에 둘째를 갖게 됐고 뭔가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임산부 기초조교실이라는 곳을 알게 되죠. 거기가 이제 내일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단체가 이제 그런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순산을 위한 기체조라고 하지만 요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면서 왜 모유가 중요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간간히 그리고 또 아이를 폭력적으로 낳지 않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왜 그때 이제 한창 폭력 없는 탄생 이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네, 뭐 다시다시피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맞아요. 뭐 부모하고 분리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첫 아이의 모유의 실패 막 이런 그 안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준비를 하면서 탄생의 그 순간부터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나보다 더 고생하는 아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아이의 존엄함이 막 느껴지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이 일이 처음에 엄마가 되는 여성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 구조 너무 잘못돼 있다. 병원 문화가 왜 이런가 이제. 네. 어디서 사람들은 엄마됨을 배우는가. 부모됨을.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때 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굉장히 어리고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저도 이제 뭐 하나에 꽂히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가니까 위층에 그 2살 많은 언니한테 네. 막 애 좀 봐줘 6개월인데 네네. 안산에서 서울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탁틴 네일이라고 사단법인 탁틴 네일로 바뀌고 네네. 또 이곳은 탁틴 맘이라는 이름으로 부설로 바뀌는데 네. 그 일에 이제 제가 출산 문화 운동이면서 부모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거기서부터가 마을과 연관되는 그러시구나. 출발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네. 그것도 한 15년 정도 네. 하다 보니 그때도 뭐 제가 몸이 아파서 잠깐 쉰 적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들의 강인함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엄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사회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그때 이 신자유주의가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시기적으로 그때 예. 모든 것을 아이를 키우는데 다 소비인 거예요. 예. 유방을 풀어줘도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 게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데 단계별로 필요 없는 너무 많은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주머니를 열으라고 얘기하고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엄마가 된 데의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정신과 강인함. 그리고의 현실적인 어떤 실용적인 정보들 이런 게 같이 이쪽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의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질 거냐. 그렇죠.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왜 내가 첫애를 너무 준비 없이 키웠던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이런 것들을 후배 엄마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이제 키워드가 엄마였어요. 왜냐면 엄마가 바로 서야 아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퇴색해지고 더 많은 상품과 소비를 요구하고 출산 문화가 더 상업적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먹혔어요. 여기 와서 함께 이런 것들을 막 요가를 하고 마음의 몸과 준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엄마가 되는 고비고비를 넘고 그것들을 저는 지원하고 계속 상담도 해주고 힘을 주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봤더니 계속 병원의 이야기가 필요 없는 의료 조치가 계속 먹히게 되고 굉장히 나약해지는 모습들도 보고 이러면서 아이를 너무 힘들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유 힘들어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해줄 이웃도 없어지고 가족도 이제 없어지고 핵가족화 되니까 그리고 뿔뿔이 이제 너 알아서 해 각계격파 이렇게 각자 되잖아요. 도생해라. 각자 도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일상이 닿아야 되겠다. 네, 생활 네. 속에서의 계속 같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그냥 힘들 때 같이 옆에서 바로 돕고 이런 커뮤니티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마을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곳도 전국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또 서울이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 안에 서대문에 제가 오래 직장에 있긴 사회운동 단체에 있기는 했지만
지역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제 어떤 지향도 좀 옮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렵쯤에 2011년도에 이제 서대문의 네트워크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시구나. 네, 그런 게 이제 저로 하여금 마을로 오게 했죠. 아, 지금 뭐 쭉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계속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려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더센터의 꿈을 가지고 마을로 오게 돼요. 아, 그 독일에서 시행됐던 마더센터 말씀인가요? 네. 그렇군요. 정말 엄마가 되기 임신하기 전부터 네네. 혹은 임신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고 함께 옆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도 돌보고 그리고 선배 여성들한테 계속 지혜를 전수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엄마로 성장해 나가고 그게 네. 지역 사회에 이제 기여하고 이바지하게 되는 그렇군요. 이런 모델을 이제 꿈꾸면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지 않을까? 네.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을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왠지 차분해지지 않으세요? 그러죠. 그죠? 예, 걱정되던 맞아요. 것도 좀 예. 줄어들고. 줄어들고 뭐 어떻게 되겠네라는 그런 예, 안도감. 네.
네, 아까 엄마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사실 왠지 모르게 엄마라는 두 글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는데 지금 그 경험을 하셨던 그 아이들한테 대한 미안함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방송을 그 자녀분들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 자녀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아무래도 좀 미안하죠. 지금 뭐 첫애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결핍된 게 많아가지고 이름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안선아. 네. 엄마가 정말 너무 부족할 때 엄마가 됐고 또 그 초보 엄마는 또 죽을 때까지 초보 엄마라 지금도 뭐 실수투성이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꿋꿋하게 또 자신만의 힘으로 우뚝우뚝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네가 난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특해서 늘 사람들한테 나는 아이를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줬다라고 이야기한다. 예, 박수 한번 같이 늘 응원한다. 네, 박수 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안선아 사랑해. 네, 네. 좋습니다. 엄마의 진솔함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을 활동가. 자, 김봉남 이사님께 마을의 존재는 뭔가요? 마을이 뭔가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일상? 일상? 네. 혹은 뭐 삶?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삶.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일상이고.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네. 아니 그런 거잖아요. 어쨌건 동네에서 자고 먹고 뭐 저는 일도 하고 있고 뭐 놀기도 하고 네. 애들 키우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저 이렇게 제 건강을 위해서 늘 동네 산을 오르고 배드민턴도 치시고 또 동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 어르신이건 또 이런 사람들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제가 발견한 건데 또 즐겁게 배드민턴도 치고 함께 웃고 네. 뭐 그런 곳이라서 또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마을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 또 제가 또 그런 어떤 이야기 때문에도 여기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이런 게 필요해. 어울려 살아야지,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재미나게 살아야지. 아무리 팍팍한 삶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주민 조직이기도 하고 단체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만들어서 일구고 그렇죠. 이것이 또 계속 마을에 남아서 후배 어떤 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이어져서 그런 어떤 이 토대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의 제 활동의 의미, 뭐 앞으로 어떻게 더 단단해지고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모르나 그런 게 저는 이제 제 마을 그리고 제 활동. 이 마을을 일상, 삶 이렇게 표현한 게 참 확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은 그냥 어떤 사회적인 형태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구조 이렇게만 생각했지. 뭐 어떤 공간적인 그렇죠. 범위 뭐 이렇게. 근데 일상 또는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확 와닿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에도 마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언덕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이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그럼요. 에피소드가 좀 궁금한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아까 거북골 마을 사랑방 시절에도 뭐 아기자기하게 별거 다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간이 그래도 이제 생기니까 그때는 좀 규모도 작고 그래서도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지어서 이사를 오기도 했지만 공간이 생기기도 하니까 큰 변화는 제가 그 일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 길 건너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 든다듯이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저 골목에 사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가 거북골 마을 사랑방 시절에는 가깝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관계망 중심이라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도 이곳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범위가 넓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는 여전히 물론 마을이라는 그 단위 공간적인 범위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도 물론 지역적으로는 서대문을 다 포괄합니다만 확실히 근거리에서 슬리퍼 신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났다. 이게 큰 변화예요. 확실히 차이가 나던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이라고 한 게 저도 거북골 마을 사랑방 시절에도 동네 그 근처에 살았지만
지금이 더 이제 가깝게 저는 이제는 아예 더 위층에 살잖아요. 그 건물 위층에 살기도 네네. 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웃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전에는 거북골 마을사랑방은 같은 골목에 있어도 계속 유심히 보기는 하는데 안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꽤 많았어요. 왠지 멈칫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왜냐면 요즘에 그런 데를 못 보니까 막 애들을 데려와서 뭐 마당에서 별짓을 다 하고 늘 막작질 거라고 완전 노래를 부르기지를 않나. 뭐 하는데요 여기? 네,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관심은 있으나 왠지 거리감은 더 느끼시고.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를 오면서는 그런 이웃들이 확실히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 이게 큰 변화여서 그러니까 자꾸 일상이 공유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 요즘에 오이지 삶은 철인데 뭐 오이지를 뭐 혼자 담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나 오이지 실패한 다음에 절대 안 담아. 같이 담자. 그러면 이제 막 그 방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요? 자, 오이지 담그실 분. 네. 네, 우리 저 공동 담그기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딱 리플을 쫙 달죠. 그 1번 뭐 김봉남 몇 개, 올라옵니까? 그렇죠. 김봉남 40개, 누구 20개, 누구 쫙 달리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며칠 날 모여서 오이지 담근다. 그러면 다 와서 이제 앞치마 모아가지고 오이지 딱 담궈놓고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며칠 날 이거 가른다. 그러면 이제 그날 와가지고 다 갈라서 가면서 그걸로 묻혀가지고 밥 먹고. 근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일상이네요. 삶. 여기 의사대 활동 이 사협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뭐 때문에 기웃기웃 거리시다가 이제 막 이런 거 보시면 너무 재밌는 거지. 왜냐하면 동네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냥 어떻게 그래도 이 친한 뭐 남자들이나 아는 사람 있으면 술 한잔해 이런 것들이 그나마 오래 산 사람들이지. 남성들은 더더욱도 없고. 그렇죠. 뭐 여성들도 뭐 학부모면 이제 엄마들 모임이나 뭐 그 정도지. 근데 막 이렇게 좀 웃고 떠들고 맛있게 먹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걸 그리워했던 거지. 그렇군요. 네. 그런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만 들어도 밤을 새서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뭐 한 번은 우리 이러다 이 건물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막 거의 막 건물이 들썩들썩 난리가 주변에서 난 거예요.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러진 않나요?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 이제 문은 닫고 하니까 문 닫고 난리가 났는데 저기 막 창문을 바깥에 보면은 아니 저기 무슨 뭐 하는데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뭐 동네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누군가 잘 추는 라인 댄스 잘 추시니까 운동사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모여라.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매주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보면은 막 이제 춤추잖아요. 그렇군요. 라인 댄스 추고. 이 마을이라는 두 글자에 얽힌 이 유쾌함과 정겨움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와닿네요. 것을 그냥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같이 해결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돈도 적게 들고 재미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렇군요.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마을에는. 감춰진, 저희 동네 숨겨진. 그럼요. 저희 동네만이 아니라 진짜 다 구석구석에 이 엄청난 보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보물들이 막 연결이 돼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그렇군요. 네.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 조직에서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소개를 듣고 나니까 정말 아주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공동체의 힘을 진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을 공동체,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정말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김봉남 이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꼭 잊지 마 잘 들어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뒤에 웃을 때까지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겉은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뒤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네, 방금 노래 한 곡 들으셨는데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 이 제목을 들으니까 왠지 마을 언덕 사회적 노래 협동조합이 좋은데요? 그려지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네네. 뭔가 이렇게 막 네. 일상에 막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한 막 이런 느낌도 그쵸? 들고 막 굉장히 발랄하고 예, 우리 삶은 비록 내 맘대로 안 돼서 얼굴 찡그리고 가슴 답답한 날도 했지만? 많지만 좀 더 막 활기찬 네.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느낌 걱정하지 마 뭐 네. 되겠지 하면 이런 느낌이 이 노래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건물은 콘크리트지만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아, 좋습니다. 아유, 네. 진행자님이 훨씬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멋있어요. 네, 아까 오이지 담그는 얘기, 그다음에 조개, 바지락, 칼국수, 아주 막 지금 군침 도시죠. 네, 아주 심각한데요. 나중에 한번 네, 놀러 초대를 오세요. 받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이 왕성한 활동을 이제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사님처럼 정말 모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뭐 저기를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가도 되는 걸까? 뭐 후원도 가능한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럼요. 궁금증이 생길 텐데. 네네네. 일단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거점 공간이 있다. 1층은 카페이면서 또 카페에 와서 음료를 꼭 마시지 않아도 이제 요즘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집에서 그 모았던 병뚜껑, 우유팩, 그 다음에 네. 아이스팩, 그 다음에 너무 널려서 버리기 너무 아까운 종이팩, 네. 종이 가방,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이 네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그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보내거나 와서 가져가시거나 그래요. 그런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자원순환 거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건 동네 환경, 또 지역의 환경, 지구의 환경을 주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근데 지금 아직은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먼저 시행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주민들도 원했고 이런 환경 이슈를 그렇게 좀 풀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 단체는 그러려고 만든 단체이기도 하니까 네네.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방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내가 환경에 기여하고 네. 지역에 기여하는 일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시니어 라인 댄스를 원하시는 분은 네.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막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또 요가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반을 개설해 줄 테니까 뭘 하고 싶으신지 써주세요. 막 이런 것들도 붙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런 소모임들 또 이렇게 어떤 책 읽기 모임 나 너무 좋아 하고 싶어. 내 갱년기 때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다든지 뭐 이게 좀 이게 다양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오셔서 나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런 소모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강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라든지 네. 아니면 환경 관심 많으시면 이런 또 활동도 지역에 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향하는 게 어쨌건 마을에서 함께 뭐 먹고 놀고 살고 그런 것들을 내 어떤 플랫폼을 네네. 지향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연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공간 네. 이런 거점 공간이라서
궁금하다 그러시면 그렇군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거나 기웃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와서 말 걸어 주시면 아니면 그냥 문 열고 와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꼭 서대문 구민 아니더라도 또는 네, 구민이 아니어도 오시기도 인근에 있는 인근의 마포구나 이런 게 네네. 너무 좋아서 어떤 관계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그렇군요. 있는데 그래도 가깝게 더 자주 찾아올 수 있고 근거리 있으시면 훨씬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가까워야 자주 슬리퍼 신고 올 그럼요. 정도로. 예. 그리고 지나치다가 들어오고 예. 지나가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좀 똑똑 두드려 주실 수 있다. 네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이니까 당연히 조합원이 주인이고 네. 함께 모든 의사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총회를 통해서 하고 또 저도 이사입니다만 이사와 그다음에 4개의 분과가 있어요. 네네. 뭐 환경, 홍보, 그다음에 성평등 분과, 문화 분과가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막 어쨌건 열심히 주민들과 일구면서 이제 분과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 분과에는 그냥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이 아니어도 그냥 주민인데 나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 나는 나 노는 거 너무 좋아해. 네네. 뭐 그런 문화 분과에 아. 얼마든지 분과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후원회원들도 분과원들이 많고 조합원들은 1인 1분과를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도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제 분과에 들어가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과에서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격월로 또 소식지도 내거든요. 저는 대단한 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또 이제 소식지를 만드는 홍보팀에 들어오면 이렇게 마을 거점들 아마 또 여기도 이제 놀러 오게 되겠지만 이 공동체 라디오에도 그런 거점들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또 동네 자원들도 알게 되고 그런 재미도 있고. 그 소식지 이름이 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네. 마을 언덕에 살다. 맞죠? 네. 박수. 본 적이 있어요. 네, 오, 박수. 예. 저희 막 퀴즈도 내고 막 그러는 건데. 좋습니다. 네, 확 와닿더라고요. 정확히. 네. 마을 콤마 언덕에 살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마을 언덕에 살다가 아니라 마을 네, 콤마 콤마? 언덕에 살다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8월달에 다양하고- 뭐 어떤 행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행사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이런 곳이 마을에 언제든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건재 있으면 좋겠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원회원. 후원 예. 뭐 어쨌든 월 1만 원 이상의 네. 그런 후원회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은 이제 그거보다는 출자를 하시고 좀 더 그렇겠죠. 책임 의식을 갖습니다만 이제 언제든지 후원회원도 문턱이 낮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조합원과 후원회원들이 뭐 공간을 사용하는 혜택이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같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뭐 조합원만 모르는 혜택만 주고 후원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한 게 이제 5년 차, 네. 만 4년이 지났는데 네. 처음으로 후원의 밤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8월 처음 25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 네. 날짜와 시간, 장소 알려주십시오. 8월 25일 금요일이고 네. 후원의 밤입니다만 낮밤을 같이 해서 밤마실. 네, 네. 밤 마실. 네, 그래서 1시에서 밤 10시까지. 네. 하실 8월 수 25일이면 아주 날씨도 그렇게 괜찮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일 적절하게. 끝나고 오셔도 좋고 그렇구나. 동네에서도 시간 되시면 낮에 오셔서 뭐 한 끼 또 드시고 가셔도 좋고 네네. 그래서 처음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때 장소는 마을 놀러 언덕 오시라고. 사회적 협동조 네네. 건물인가요? 네, 건물입니다. 그래서 네네. 1, 2층과 정원에서 하니까 네네. 많이들 놀러 오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감춰진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에 다 못 끝낼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봉남 이사와 말씀 나눠봤는데 마을이라는 개념을 일상 또는 삶이라고 연결을 지어서 거기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분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공생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오늘은 마을 언덕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봉남 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